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북녘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명천 매기 종어장에 최근 자라 생산기지가 새롭게 꾸려졌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일지 함께 둘러보시죠. 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과학 연구 발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과학기술의 진심인 북. 그만큼 연구 단위별로 경쟁도 뜨겁다는데요. 그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은 청년들이 80년대 북부 철길 건설에 헌신한 선배들의 위훈을 배웠다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청년 건설자들의 위훈 참 다양하게 소개됩니다. 58년 철도 건설에 나섰던 청년들의 이야기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북녘 돋보기 시간.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이 바로 유방암인데요. 북녘 여성들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 치료받는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들여다봤습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북은 지금에서 청년들의 헌신과 위훈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청춘과 용감성이라는 노래로도 그 정신을 강조하고 있네요.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그만큼 치료 약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어집니다. 북에서 전하는 항바이러스 의약품에 대한 의학 상식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이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고마운 우리 해님 감상해 보시고요. 봄 발바닥 같다, 노루 제방기에 놀란다. 이렇게 북에서는 동물을 빗댄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특성 때문에 생겨난 말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옥류관, 청류관 같은 대표 식당에는 자라 음식이 유명하다는데요. 사실 고급 요리 재료에 해당할 텐데요. 북은 지금 많은 인민들이 자라 요리를 맛볼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라 양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최근 명천매기 종어장에 자라 생산기지가 새롭게 꾸려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시설을 자라 생육에 맞게 개조했다는데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명천 매기 정어장에 자라 생산기지가 새로 꾸려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 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뜻을 받들고 함경북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명천 매기 정어장에 능력이 큰 자라 생산기지를 꾸릴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 보장을 앞세우면서 이 사업을 적극 내밀었습니다. 이미 있던 10여 개의 야외 미꾸라지 못이 자라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개조돼서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온실형 자라 호동으로 변모됐습니다. 지역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이용해서 수킬로미터의 구간에 굽수관을 들이고 이 펌프장을 건설해서 양식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됐고 수백 마리의 오미자라와 새끼자라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명천 매기 정어장의 일꾼들과 정어원들은 인민에 대한 별사방무 정신을 안고 더 많은 자라를 생산하기 위해서 선진적인 양식 방법과 기술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은 전국이 과학기술 연구 열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뜨거운 눈빛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학생 과학연구 발표회가 8일부터 10일까지 과학기술 전당에서 화상회의 체계로 진행됐습니다. 전국 대학생
발표회 개막식을 우리는 이번에 그 전국의 그 30여 개의 대학들에서 발표한 이룩한 그 1,03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 가운데서 심의 과정에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6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論문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경제, 기강업 부문과 농업, 경공업, 건설 부문 등 7개의 분과로 나눠서 그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자기가 준비한 이 논문들을 발표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서로 이 경험들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20대, 30대의 석사, 박사,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이런 리상과 포부를 안고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고 또 발표의 그 자체가 대학생들의 발표력을 키우는 이런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연구 단위에서도 과학기술 경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과학연구기관 대학들 사이 과학기술 경쟁 요리가 거절을 이루고 있는 속에 과학기술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 올해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마감 단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자체의 인재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해서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술연구소에서는 젊은 인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정보과학 이런 학문뿐 아니라 물리, 생물, 재료 이런 과목들을 전공한 학생들도 박사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속성 교육을 시켜서 개발에 적극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20대, 30대의 사람들이 주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는 성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22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인민경제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우리 농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탐구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농업연구원 농업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제 생물과학적 방법으로 농작물의 우량한 형질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육종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에 견디면서도 작물의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품종들을 육종하고 농작물의 이삭유물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식물 성장 촉진제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적 단계를 걸친 연구 성과들을 현장에서 또 포존해서 그 실리를 확정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결합시켜서 실제 덕을 보기 위한 대로 이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남새과학연구소에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새 품종의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 도처에 수많은 온실들이 건설되고 남새 품종들에 대한 우리 민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남새 품종이 수를 누리기 위한 연구사업을 구원 때보다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맛이 좋고 모양과 색깔, 가공 방법이 서로 다른 남새 품종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열매 모양이 작으면서도 열매 색깔이 자주색인 이런 토마토 품종들, 그리고 열매 색깔이 검은색, 노란색, 붉은색인 여러 가지 색사자고추 품종들을 국가 품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당 서출이 정전보다 120% 이상 높은 토마토 품종들을 새로 육종해서 전국의 온실들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인민들이 식생활을 다양하게 하고 또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고급 남새, 기능성 남새 품종들을 육종하고 널리 퍼지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푸른꽃 양배추는 푸른 꽃동이야 그리고 생생한 꽃주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남수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꽃 양배추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강물질, 유기산들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A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종합 비타민 남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푸른꽃 양배추는 밭에 심어서 60일 정도면 꽃동이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니뿌르는 불의 변종으로서 잎과 그리고 살진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남새작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불에 비해서 칼슘 함량이 2배, 철은 1.3배,
셀렌은 1.8배나 높으며 카로틴 함량은 1.4배, 단백질은 40%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기니뿌리에는 장수 비타민이라고 하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 로아를 방지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고 높은 온도에 대한 견딜성도 비교적 높은 남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남새들이 생산을 집약화하고 또 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 명, 수백 명씩 어려운 부문으로 탄원해가는 북의 청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럴까 싶은데요. 일종의 집단 문화이기도 하겠지만 각종 매체나 청년동맹 조직 생활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육과 선전선동의 힘도 크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청년운동 사적관을 찾은 청년들이 80년대 북부 철길 건설에 헌신한 선배들의 위훈을 배웠다는군요.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결심했을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진군길에서 조국 번영을 위한 뚜렷한 인생의 자옥을 새겨가려는 새세대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이 날이 감에 따라 세차게 분출돼서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당의 부름에 청춘의 심장으로 화답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에서 위훈을 새겨가는 청춘들의 장한 모습을 볼수록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당의 명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청춘의 자서전을 위훈으로 새겨온 전 세대들의 거상한 정신 세계와 투쟁 본때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험난한 산발과 오목한 추위를 헤치며 조국의 북단 630여리의 철길 건설에 바쳐진 1980년대 청춘들의 위훈도 있습니다. 이 북부 철길 건설은 우리나라 동서부를 연결하는 방대한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그 공사량으로 본다면 2000세포 철길 건설의 6배나 되는 정말 그때 속도로 나간다면 20년은 걸려야 할 이런 방대한 공사였습니다. 또한 이 산이 높고 강하천이 많기 때문에 많은 차고를 뚫고 철다리를 넣어야 했고 한겨울에는 용화 30 내지 40대를 오르내리는 이런 혹한 속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초려전을 벌려나감으로써 1983년 12월 1일 착공의 초삽을 박은 그때로부터 단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 공사를 완공하는 자랑찬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북부철길 건설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북부철길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자들의 투쟁 모습과 그리고 그들이 세운 위훈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전세대 청년들의 거기한 정신과 녹슬이어서 청춘을 빛내어 나갈 때 참된 애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걸려야 한다던 그 방대한 공사과제를 단 5년 기간에 해제낀 북부철길 건설자들은 다름 아닌 저와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전세대 청년들의 거기한 뜻과 투쟁 정신을 이어 조국의 부흥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 청년으로 더욱 옥색에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잘 보셨습니까? 이런 운동 사적관 방문뿐 아니라 TV에서도 부쩍 전 세대 청년 건설자들의 위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958년 해주 하성간 철도 건설에 나섰던 청년들의 모습도 실렸는데요.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펴줄까요? 어떤 울림이 있을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주 청년 역전공원에 세워진 러농 청년 건설자들을 형상한 군상 앞에 서 있습니다. 군상이 세워진 지도 이제는 60여 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 군상의 주인공들이 위대한 천리마 시대 해주 하송의 기적을 창조한 천리마 시대 청년 건설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60여 년 전 여기 역전에서 그날의 청년 건설자들이 터치던 감격의 환호성이
그대로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이 1958년 5월 초 전국의 청년 건설자들이 앞을 다투고 이 공사장으로 달려갔는데 그때 철도 부분만 하여도 1만 5천 명에 달하는 건설자들이 자원하여 왔으며 연안과 배천, 개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청년 건설자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자원하였습니다. 감격도 새로운 1958년 8월 12일 개통식에 참가하셨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 건설자들이 마련하여 놓은 사진 전람실을 찾으시고 일제 놈들은 이 공사를 7년 동안에 하루도 못하였지만 우리 청년 건설자들은 1년도 아닌 단 7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냈다고 하시면서 이런 기적은 세계 청년운동 역사에도 일찍이 없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해주 하송의 기적. 새기면 새길수록 그날의 진함을 모르던 우리 청년 건설자들의 투쟁 모습이 오려와 우리의 생각은 깊어만졌습니다. 건설 공구도 운반 수단도 모든 것이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처리할 토량만 해도 88만 요리방미터, 5,600평방미터가 도되는 옹벽, 38개의 다리와 9개의 육사와 선로발, 하나의 기관구와 200세대가 넘는 살림집 건설, 하기에 설계가들도 일꾼들도 5, 6년은 걸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공사. 허나 200리 구간이나 되는 건설장들마다에서 기존 공식을 날려보내며 우리 청년 건설자들의 심장은 용암마냥 세차게 불타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울려옵니다. 우리 청년 건설자들의 위훈을 후대들에게 넘겨줄 기념물로 남기자고 해주 청년역 앞에 해주 하송 철길 건설공사의 승리를 상징하는 청년 건설자들의 기념비를 세우자고 교시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자유로운 음성. 그렇습니다. 어머니 조국은 자기의 빛나는 역사에서 청년들의 기념비를 제일 먼저 세워주었습니다. 정녕 이 기념비는 우리 새 세대들에게 조국을 위해 바친 청춘의 삶이 어떻게 빛나는가를, 귀중한 청춘 시절에 어머니 조국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새겨주는 영원한 청춘의 군상이었습니다. 영광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청년 건설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 정신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이 땅 위에 수많은 영웅 청년 신하들을 탄생시켰고, 오늘도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을 새로운 기적 창조와 위훈에도 힘있게 또 밀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곧바로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 의해서 이 땅 위에는 우수한 청춘의 기념비들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여성들이 걸리는 암 중에 가장 많은 암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발생률만 높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 무려 90%가 넘어서 세계 1위라고도 합니다. 그런 만큼 많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고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유방암에 대한 관심과 예방은 북녘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텐데요. 북의 여성암 발병률 1위 또한 유방암이라고 하니까요. 북에 유명한 유방암 센터가 있는데요. 북녘 여성들이 친정집이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는 평양산원의 부속기관 유선종양연구소입니다. 북에서는 유방암을 유선종양이라고 표현하나 본데요. 그런데 우리 북녘의 하루에서 평양산원 몇 차례 얘기 나눈 적 있잖아요. 새쌍둥이가 잉태되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심하게 돌봐준다. 그런 내용도 기억나고요. 예, 북의 그 유명한 메디컬 센터 문수지구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 옥류 아동병원을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 안고 있듯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눴었지요. 여기가 김정은 총비서 집권 1년도 안 돼서 완공되었다면서요? 예, 원래 첫 시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된 건데요. 2012년 2월에 첫 삽을 떴고요. 8개월 만인 2012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선대 지도자의 위훈이자 새로운 지도자의 첫 성과인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네. 그 과정에 2012년 6월과 11월 김정은 총비서가 이곳을 현지 지도했다는데요. 지금도 이 연구소의 일꾼들은 그때의 역사를 새기며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보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며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평양 산원 유선 청량연구소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2012년 6월 30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능라인민유원지 건설장을 찾으신 그 길로 여기 건설 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 청량연구소를 찾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대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설계도면까지 도와주신 대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병원 이름도 지어주시고 병원 건설 종용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치료설비 보장을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자신께서도 유선종양연구소 건설이 주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11월 3일 우리 연구소를 찾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마치 궁전에 온 것 같아 가시면서 먼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안의 모든 것이 나무랄 데가 없이 훌륭하게 꾸려졌다고, 첨단 의료 설비들도 그전하게 다 갖춰놓았다고 하시면서 거듭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유선종양연구소는 여성들을 위하여 마음먹고 꾸리는 것만큼 모든 여성들이 세계적인 수준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유선질병 예방 체계와 조기족발 치료 체계를 확립할 때에서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도 산업으로부터 시, 군, 병원, 니 진료소에 이르기까지 종련한 검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지난 10년간 우리들은 종양 표시자 검사법을 비롯한 많은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소의 모든 보건일꾼들은 어떻게 하면 예방치료 사업과 과학 연구 사업을 더 잘해서 당의 사랑과 운종이 우리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가닿게 하겠는가, 이러한 생각뿐입니다. 네, 짧은 보도지만 여러 지점에 눈길이 가는데요. 일단 로비가 굉장히 럭셔리해요. 뭐 샹들리에도 달려있고 마치 호텔 같은 느낌? 예, 실내 바닥과 시설들이 다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거든요. 특히나 이 계단은 있잖아요. 황해남도 해주에서 캐는 초록색 옥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옥이라면 어쨌든 보석의 일종이잖아요. 특히 해주 옥돌은 옥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고 들었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아낌없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만들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이 완공되기 얼마 전에 와서 이쪽 봤을 거 아닙니까? 보면서 다 참 잘해놨는데 이 2층 난간이 왜 나무로 해놨느냐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고 품이 많이 들더라도 마감을 좀 고급스럽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대리석과 옥돌로 이렇게 완성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무슨 계단이나 난간 하나하나에도 최고 지도자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려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일화가 전해지면서 또 선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암 전문 병원이니까 이런 외관보다도 어떤 설비라던가 의료 수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평양산원 본관 좌측에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져 있고요. 외래 접수 및 진찰, 검진실, 화상진단과 입원실, 치료실, 면회실, 연구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 사는 산모들뿐 아니라 평양시 북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이 유방암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도 보니까요. 설비도 제법 다양하더라고요. 뭐 CT 촬영기나 엑스레이 설비도 보이고요. 고가의 최고급 다목적 렌트겐, 즉 엑스레이 설비와 CT, MRI들을 포함하여 유관 내시경, 초음파 진단기, 심전 진단기 등 고가의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CT와 MRI 등 첨단 의료 진단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병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자동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 일반 의사들도 어려운 난치성 질병도 조기에 찾아내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값비싼 첨단 설비만 있어도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치료할 텐데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결합됐다고 하니까 많은 성과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숙련이 부족한 의사들의 오진료를 줄이고 영상 데이터 판독에 대한 정밀도와 고도화를 실현하고 있다는군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북의 비싼 첨단 의료 설비들을 수입하지 못하고 자력갱생으로 이런 설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체철, 주체 비료가 아니라 이제는 주체 MRI, 주체 CT까지 거듭나는 거네요. 정말 모든 방면에서 다 자력갱생이네요. 예, 김치공업종합대학의 교수님들하고 그 평양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제 화상 진단 지원 체계 그리고 의료용 전자석 등을 갖다 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놀라운 것은 그 핵 자기 공명 분석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MRI를 자체 개발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도에도 종양 표식자 검속법을 비롯한 많은 과학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언급이 나오던데 설비만 자체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진단법, 치료법, 또 의약품 개발 이런 데도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예, 유선종양연구소는 원래 의료 봉사 체계도 발달돼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학기술의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졸레 드론산 이런 치료약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까 또 보도에 의사분 말이 예방치료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심이다 이런 언급도 나왔는데요. 원래 북이 예방치료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도 예방치료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 체계들 있을까요? 예, 개원 후 지금까지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양 방직 공장 같은 곳 이런 곳에 이제 꾸준히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도 나가고 검진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인데요. 또 오래전부터 먼거리 의료 봉사제를 완비해서 전국 여성들에 대한 정기 검진과 유성 질병 조기 진단 및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죠. 먼거리 봉사라면 의사가 이제 왕진 가방 들고 먼 거리까지 나간다 이런 뜻일까요? 요새 이 인터넷 시대에 그렇게 하겠어요. 예. 원격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죠. 컴퓨터 화상과 음성으로 이제 진료와 또 예방 사업과 뭐 이런 진단과 이런 걸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농촌에 살거나 산간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평양 한복판에 최고급 의료진에게 바로 진단받고 치료받는다. 그게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산업뿐만이 아니라 옥류 아동병원이라든지 평양의과대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고려의학종합병원 같이 아주 유수의 병원들에 있는 최고의 의사진들이 이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이제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또는 그 급성 질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격으로 서로 회의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들여다봤습니다. 옥으로 치장된 인테리어, 첨단 설비와 인공지능 시스템, 거기에다가 자력갱생이 빛나는 자체 제작 설비와 신약, 원격 진료 제도까지 아주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걸 무상으로 누리게 되니까 북녘 여성들이 친정집이라고 여길만 하겠네요. 친정엄마는 뭐든지 다 퍼주는 존재니까요. 북의 낙후된 의료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눈물겨운 듯하지요.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평양 유선종양연구소 많은 것을 느끼면서 잘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문예 작품 감상 시간입니다. 앞서 북은 지금에서 청년들의 위운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 잠깐 살펴봤는데요. 청춘과 용감성이라는 노래로도 널리 소개하고 있네요. 제목에서부터 청년들의 기세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노래인지, 노래에 담긴 뜻이 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가요 청춘과 용감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공훈예술가 동윤용 작곡인 가요 청춘과 용감성은 1996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가 창작되던 1990년대 정말 우리 저곡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이 당의 부름이라면 물과 불 속이라도 뛰어든 우리 청년들. 그들은 저국과 혁명 앞에 오목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사회주의 저국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진경로를 이뤄나가는 순수한 투쟁에서 언제나 무비의 영웅성과 헌신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청년들, 이렇듯 자랑스러운 청년들을 어머니 저국은 저국을 위하여 태어난 청춘들, 영감성과 청춘은 하나이라는 낭만적인 가요의 구절에 담아서 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 주었습니다. 그토록 어렵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이렇듯 희열과 낭만에 넘친 노래가 울려나올 수 있었는지, 그것은 청년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 하늘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해놓은 일이라면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도 시대 앞에 그토록 감 높이 내세워 주시고, 청년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품 속에서 부르는 우리 청년들의 노래여서 그리도 희열과 낭만에 넘쳤던 것입니다. 무릇 위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청춘 시절이라고 합니다. 하기에 이제는 창작된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가요 청춘과 영감성은 위훈의 노래, 열정의 노래가 돼서 오늘도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이 강성할 내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믿음의 친필을 심장에 새기고 당제 8차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 나선 우리 청년들은 이 노래와 더불어 빛나는 위훈의 자학을 아름답게 새겨갈 것입니다. 그럼 노래를 화면 음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청춘의 영감성을 나오는 불길과 같아 그 앞엔 사랑 같은 아이도 녹아내리네 이문을 벗어나 이강은 꽃피고 용감한 장수는 사랑 말인데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이어짐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 의약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할까요? 의학 상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대체로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입을 조회하는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바이러스 유전자 핵산 복제를 억제하는 항바이러스제, 또한 유기체를 통해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일으키는 인터페론계, 우온과 목화씨를 비롯해서 식물에서 추출해낸 식물성 항바이러스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항바이러스제들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데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항바이러스 약물이라 하면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받으면 48시간 내에 항바이러스 약을 써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한 복제 주기가 하루 또는 길어서 이틀 내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항바이러스제들 가운데서 유기체를 통해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일으키는 인터페론계 약들을 임상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인터페론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인터페론은 사람 몸에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 사람 몸에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천용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이 인터페론은 유기체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첫 방어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은 흔히 코나 입으로 감염을 됩니다.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럴 때 바이러스가 한 10개 들어온다고 합시다. 만일 10개가 들어온다면 사람 몸에서 만들어진 인터페론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나 혹은 1000개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사람 몸에서 생성되는 인터페론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웹에서 만든 인터페론을 코 점막이라든지 혹은 인후두 점막에 분무해주면 항바이러스 물질을 많이 유도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시기 바이러스성 질병들에 많이 이용되어 온 이 항바이러스제들을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와 예방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자면 인체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전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바이올린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어린이가 연주하는 고마운 우리 햇님.
동화에는 동물과 관련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집이 센 사람을 가리켜 곰발바닥 같다라고 표현하고요. 겁이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두고는 노루제 방귀에 놀란다라고 표현한답니다. 가만 듣고 보니까 듣는 곰과 노루가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곰발바닥이 어떻길래, 노루방귀가 어떻길래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곰과 노루의 특성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곰을 보십시오.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몸집이 우람차지 않습니까? 아마 몇백 킬로그램은 잘 나갈 겁니다. 이 우람찬 채통처럼 곰의 발바닥 같다. 물론 모두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곰의 어떤 생활 습성이 담겨져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보기로 합시다. 곰의 발바닥 같다는 고집이 세고 철면피하며 검질김을 비교 이르는 형상적 표현입니다. 그럼 곰의 발바닥에 어떤 남다른 특징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겠습니까? 곰은 무게가 보통 200 내지 500kg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육중한 몸을 유지하자니 곰의 발바닥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 넓고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고 커서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온 산판을 돌아쳤더니 뻐근한데 하도 이 발바닥이 두꺼우니 다리가 견디지.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몸을 싣고 산판을 막 돌아치자면 돌도 짚고 가시도 짚고 또 나무도 짚어야겠는데 발바닥이 왜 이렇게 푹석푹석할까? 그건 곰 발바닥이 삭뼈 비슷한 두꺼운 물질로 돼 있어서 그래. 옳습니다. 곰은 발바닥이 두터운 해면처럼 푹석푹석하기 때문에 아무런 돌이나 가시를 짚어도 구멍이 안 나고 아픔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바닥이 매우 두껍고 질기기 때문에 곰은 그 어디에나 또 아무데나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곰 발바닥에 있는 물질이 매우 중요한 장수 물질이라는 것이 알려져서 이 곰 발통 자체는 장수약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역시 두껍고 질기다는 뜻은 고집이 세고 철면피하며 곰질김을 비기는데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곰의 발바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이 노루에 대해서 봅시다. 노루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착하고 순하다 못해서 곱이 많은 동물이라는 표상부터 안겨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노루 제방귀에 놀란다 이런 형상적 표현부터 떠오릅니다. 그럼 여기에 담겨진 노루의 생활 습성을 살펴봅시다. 원래 짐승들의 특성에 대해 말할 때에는 그 짐승들이 어떤 모기를 먹는가 하는 것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의 특성이 모기 특성과 중요하게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고기를 먹는 짐승들은 사납고 거칠지만 풀을 먹는 동물들은 온순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노루가 바로 풀을 먹고 살면서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빨리 피하는 특성을 가진
겁이 많은 전형적인 동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루는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는 능력이 전혀 없고 언제나 주위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에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갑니다. 특히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가늘고 긴 다리로 재빨리 달아나곤 합니다. 노루는 모기를 먹거나 휴식할 때에도 언제나 귀를 사방으로 돌리며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혹시 요놈이 아닐까? 빨리 달아나자. 뛰는 게 상책이지. 보십시오. 자기가 풀숲을 헤치면서 내는 부스럭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확 피해 달아나지 않습니까? 이 행동은 노루가 매우 겁이 많고 조심성이 강한 동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노루의 특성에 비유해서 겁이 많고 깜짝깜짝 놀라기 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흔히 이 노루 제방기에 놀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노루 제방기에 놀란다 이 형상적 표현을 어떤 때 써야 하는지 잘 알겠지요? 형상적인 표현 속의 동물들의 특성에 대해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은 동물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넓혀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형상적인 표현도 무심히 대하지 말고 거기에 비낀 의미를 학습한다면 지식의 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형상적 표현과 동물 세계,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들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평양산원의 유선 종양연구소를 보았는데요. 첨단 과학을 동원한 유방암 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접어들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요. 그중 운수지구의 병원청 건설을 손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유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유경안과종합병원 등이 건설되었는데요. 그야말로 북의 메디칼 센터가 들어선 셈이죠.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은 이후 한동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북의 의료산업 전반이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인민들의 의료 서비스 질도 시원찮았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도약을 위한 북의 노력은 눈물겹게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병원 증설과 현대화, 원격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종사자의 자질 향상 등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죠. 첨단 의료기구를 자체의 힘과 기술, 자기식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의 의료체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예방의학인데요. 이는 인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담당 구역을 직접 찾아가 각 인민 개개인에 대한 건강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주사와 약을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특히 정기검진하는 날에 해당 주민이 찾지 않으면 직접 연락하여 진료를 권유하거나 피치 못할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의료체계는 일찌감치 자리 잡고 있고요. 북의 인민보건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것은 최근 코비드19로 불리는 전 세계적 보건위기 대응에서 드러납니다. 북은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힘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 유입 방지를 위한 국가 봉쇄 조치를 신속하게 결단하였고 올해 4월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되자 방역 대전을 선포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전파를 막아내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올 수 없는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의 인민 건강과 보건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강점을 잘 살리고 낙후된 시설을 첨단화한다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좋은 의료 체계가 될 것입니다. 결실을 잘 맺어 선진적인 보건의료 제도 아래 북의 인민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